자,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들을 잘 들으면 시험 문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교과서상의 몇 페이지입니까? 63페이지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해줬냐면 왕별로 구분을 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펜 어디 갔어? 선생님 긴장 안 해요. 왜냐면 이거 수도 없이 찍어봤어. 맨 처음에 선생님 맨 처음 찍을 2년 전에 맨 처음 찍을 때는 오프닝만 5번 찍었어. 아무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현타 오지게 와서 다 5번 찍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찮아. 그냥 그래. 어차피 보는 사람은 니네밖에 없어. 자, 태조 왕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는데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급진파 신진사대부 이 아저씨들이랑 같이 성략을 통치 이념으로 하는 국가를 조성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태종은 왕자의 난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왕위에 올라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병으로 밥을 기반으로 왕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왕 중심의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국왕 중심 정치체제를 형성합니다. 자, 양전사업 그리고 호패법 이거 전부 다 이 태종 때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세종인데 여러분들 이 세종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못 풀었다. 틀렸다. 한글 쓰면 안 돼. 그 정도는 갖고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도 세종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기본적이에요. 자,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었고 집현전 설치했고요. 경연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이거죠. 근데 이 63페이지에는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뒤에 다른 파트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 이거는 조세제도를 거두어들인 기준이죠. 자, 이것도 세종 때 만들어졌고 농사직설 당시 조선의 여러 농사를 짓는 방식을 직접 농사 노인들에게 물어봐서 그걸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추국이 만들어졌고요. 훈민정음 그리고 여진족에 대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했고 왜구에 대해서는 스시마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런 모두 다 세종대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종 때는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저항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악플 댓글 다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 고소미를 먹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집현전, 경연 이거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다시 왕 중심의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요. 이때부터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경국대전이 완성된 시점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이 경국대전의 완성은 단순한 법전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통치체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부터 완벽한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성종 때는 홍문관을 집현전은 없어졌으니까 홍문관을 설치했고요. 경연도 강화하고 이러한 유교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항상 이제 우리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에 부분 딱 왕 몇 명 나오면 그 다음 페이지는 지방행정, 그리고 중앙 통치제도 이런 거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한 내용들을 실행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여기 보면은 승정원 그리고 의금부 이거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기관들이고요. 또 그 밑에 3사 나오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나오죠. 이 3사는 사림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주로 차지하게 되었고 이 중요한 이들의 역할은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언론 기능이라고 하죠. 언론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각 지방의 통치 제도는 왜 슬퍼? 등 좀 잘 두들겨줘. 애가 많이 슬픈 모양이야. 긴장했구만? 긴장했어. 유튜브에 처음 나와? 긴장.
가서 물 한 잔 먹고 와. 가서 물 한 잔. 자, 각 지방에는 팔도가 있습니다. 팔도 비빔면. 각 지방에는 관찰사가 파견됩니다. 고려 시대에는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 걔는 순회, 2년 동안 순회하는 역할을 하고, 관찰사는 실질적으로 그 도에 상주하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러한 통제를 하게 되죠. 자, 그 밑에 부목, 군, 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각 향촌 사회에는 그 사족들이 유향소를 설치하고요. 중앙에는 경제소를 만들어서 연락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이 수령과 향리의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서 이 사족들의 이 향촌 사회에서의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자, 과거 제도는 고려 시대와 다른 점은 무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거 제도에 급제하는 사람은 천재라는 것. 굉장히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 과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것을 또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어야 되죠. 성균관이 있고요. 수도에 사부학당 만들었고, 지방에는 향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온건파 신진사대부, 아까 우리가 조선 만들어질 때는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학문적인 연구, 또 그리고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거를 계승한 제자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로 3사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림 이렇게 불렀어요. 사림. 자, 이 사림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계유정난 등과 같은 공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력들을 상대적으로 훈구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성장하게 된 배경, 사림의 성장 배경은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면서입니다. 사림의 성장 배경은 훈구 세력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면서. 체크해 주세요. 자, 그 이후에 이 사림들이 큰 화를 입게 되는데 우리가 사화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입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은사사화.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결국은 선조 때가 되면은 대부분의 이 정권을 사림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론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나눠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걸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의 의의는 정치, 학문적 입장에 따라 공론을 형성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론은 지방에 있는 사족들의 의견까지 모아서 정책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이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당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한 결과물인 거죠. 자, 이들은 서로 상호 비판,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이유는, 붕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일단은 그 관직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대표적인 일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놓고 대립하기 시작하죠. 이조전락이 사기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이 3사에 대한 추천권, 그리고 후임 임명권,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류가 됐다가 또 남인과 북인으로 분류가 됐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붕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송이고 두 번째는 환국입니다. 예송은 효종하고 효종비가 죽었어. 그런데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네. 자이대빈의 상복은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를 놓고 싸운 겁니다. 처음에는 남인들과 서인들이 3년이다, 1년이다, 9개월이다 이거 갖고 싸운 겁니다. 이걸 싸웠는데 이때는 예법과 왕실에 대한 성리학적인 접근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학문적 차이로 인해서 대립하는, 견제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넘어가서 환국이 된 이후부터예요. 환국이 된 이후부터는
숙종이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게 됐고요. 상대 붕당에 대한 보복과 탄압이 심각해지면서 일당 전제화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상대 당은 제거의 대상인 거야. 탄압의 대상인 거야.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서로 격화되는 상황이 나오죠. 결국 이 붕당 정치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요거 여러분 잘 알아야겠죠? 그죠? 붕당 정치로 인해서 오히려 외척이나 종친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모든 권력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론이었는데 공론은 그 당의 정치적인 타당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나 당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원래는 제하에 있는 사족들의 의견도 들었었는데 이제 안 들어. 그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사실 붕당 정치라고 하는 기반, 전국적인 이런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탕평론이 등장한 거죠. 자, 숙종 때의 탕평론은 정치 변화를 통해서 특정한 당을 밀어주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탕평책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왜 적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냐? 왜? 아, 적어놨어? 이미 다 적은 거야? 오케이. 아, 오케이. 조회수를 올려줄 거니까? 오케이. 자, 영조의 탕평책은 탕평파,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평 정책에 동의하는 자들로 구성된 탕평파를 만드는 것, 이게 영조의 탕평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서원을 정리해서 붕당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그 외에 민생 안정 정책으로 균역법을 실시하고 신문고도 설치하고 속대전도 편찬하고 이게 영조의 전체적인 업적에 해당합니다. 자, 정조 때에 이르면 이 탕평파를 육성하는 거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탕평파는 모르겠고 그냥 정책을 n분의 1 해주는 거야. 그래서 소론, 노론, 남인 나누지 않고 세력 균형, 이들의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n분의 1을 해줍니다. 권력을 n분의 1을. 자, 이러한 방식이 정조의 탕평책이에요. 영조와 정조와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그 외에 정조의 정책으로는 규장각을 만들어서 겸서관으로 서얼들을 많이 등용을 하게 되고요. 초기 문신제 뭐라고 했어? 이거 뭐야? 다시 학교로. 학교 졸업했는데 다시 학교로. 자, 대전투표 만들었고요. 장용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수호나성을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한 거, 요거 통공정책 신해통공이라고도 합니다. 신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 시전 상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의 음란 정권을 폐지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탕평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이거 왜 탕평 정책 왜 하냐? 그 이유는 당연히 붕당으로 인해서 약해졌던 왕권에 긴장감을 주는 거지. 그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운영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조가 죽은 이후에 이런 붕당 문제가 조선의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영조와 정조는 스스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는데 모든 왕이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 사후에는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세도 정치죠. 세도 정치. 전정, 전세 같은 겁니다. 네. 자, 세도 정치입니다. 정조가 죽은 후에 외척들이,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다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 그렇죠. 이 세도 정치의 이런 사람 소수의 가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다 갖다 주겠죠. 자, 이들은 비변사와 군영을 잔약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게 되고요. 붕당은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오히려 부정부패는 굉장히 심각해지죠. 자, 부정부패를 통해서 내가 관직을 하나 받았어. 대흥 현감을 받았어. 그럼 와서 뭐 해야 돼? 그만큼 쪽쪽 빨아 먹어야지. 그치?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왜냐면 나올 때까지 짜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수탈이 백성들의 수탈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자,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당시의 이런 사회적 문제가 삼정의 문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전정, 분정, 환곡이 이제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끊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